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집을 고르거나 선택을 할 때 그 각자 생각하는 바 기준이나 원칙이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사 방향이라든지 또 언제 가야 되는 이 태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사나 아니면 부동산을 선택할 때 방향이나 그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이나 날짜는 어떤 일정한 한 가지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이사 가는 장소나 부동산 구입했을 때 그 터나 집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사 간 이후에 뭐 1년에서 심지어 1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향이나 날짜보다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날짜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위치입니다. 위치. 즉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땅, 부동산의 위치 이것이 이 앞에 날짜라든지 그 사람의 방향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물론 뭐 사람마다 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자 생각이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경제성. 즉 경제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물론 뭐 그 사람이 이런 거 상관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 내가 그 땅을 샀을 때 그 땅이 개발이 될 건지 뭐 최근에 그 3기 신도시 때문에 LH 공사에서 직원들이 땅 투기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 또한 양산에 사저를 구입을 했는데 농지를 불법 뭐 해서 구입을 해서 대지로 전환시켰다 이런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선적인 가치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이런 거 위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 물론 요즘은 뭐 여유가 없어도 이 풍수적인 기운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경제성보다는 이 풍수적인 기운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자가 나올 텐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풍수의 고전하면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풍수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하게 알고 있습니다. 풍수의 굉장히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청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나라 시대, 그러니까 한나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이 조금 넘었죠. 물론 전한과 후한 시대로 나뉘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00년이 됐고요. 이 청호경을 중심으로 해서 금난경이라 그래서 이 금난경은 일명 뭐 장서라고도 하고 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청호경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동진시대에 이 곽박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풀어서 좀 청호경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서 쓴 책입니다. 이 금난경은 왜 금난경이라고 했냐면 당나라 시대 때 현종 황제가 그 현종은 자기 며느리였던 이 양귀위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죠. 그래서 현종 때 이 비단 보자기에다 싼 주머니에다 이 경전 이것을 놓고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 보여주지 않고 금서로서 지정하면서 황제가 봤다. 비단 주머니에서 싸서 본 경전이다. 그래서 금난경이라고 합니다. 동진시대는 당나라 그 전이죠. 한 서기 한 300년대
그러니까 3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그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청호경이 됐던 청호경이 먼저고 금난경인데 이 시대를 놓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풍수적인 기운이 거의 2000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도선국사라고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절터의 거의 뭐 6, 70%는 그분이 명당 자리를 점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금난경과 청호경은 조선시대 보면 잡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잡과. 과거 시험에 잡과의 지간을 선발을 할 때 필수 암기 과목, 시험 과목에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릉이라든지 고관 대작들의 그 집터라든지 아니면 묘터를 정할 때 이 청호경과 금난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제 택경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대해서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청호경과 금난경에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청호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산주, 한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수직, 산주, 수직, 종인, 기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뭐 기식이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산이 달리듯이 쭉 뻗어 내려오고 물도 수직으로 직선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종인 기식, 이거 기생한다. 그러니까 밥을 빌어먹는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는다. 즉 자기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거지 인생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묘자리 이런 것을 선택을 할 때 산이 그냥 곧장 쭉 뻗어 내려온 자리에다 묘를 쓴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물길도 사행천으로 굽이굽이 해가지고서 감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곧장 뻗은 자리는 명당 자리가 아니고 빌어먹는 자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주수직 종인기식 이 의미 하나만 잘 이해해도 그런 자리는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 와서는 도로 같은 경우도 물길로 보는데 수직선, 직선을 쭉 뻗어갖고 우리 집이라든지 가게에 딱 와갖고 멈추게 되는 그런 T자형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여기에 만약에 집이라든지 뭐 건물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형상이 되겠죠. 이런 자리, 즉 직선으로 수직으로 우리 집이나 상가를 향해서 들어오는 자리는 아주 흉한 자리로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디테일한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청호경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수, 과, 서, 동. 수가 서동이면 제보, 무, 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물이 동서로 흘러나가게 되면 재물과 보석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인데 즉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저 동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죠. 그래서 보면 태백산맥의 줄기를 따라서 북한강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결국은 서해 쪽으로 동서수로 흐르게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황하라든지 장강 양쯔강이라고 하죠. 이쪽이 보면 저 티베트 고원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서해 쪽 황해 쪽으로 빠져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돼서 재물과 보석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된 건데 실제로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동서로 흐르든 아니면 서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든 그 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형적인 걸 선택을 한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게 낫겠죠. 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물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서로 이런 쪽 서쪽으로 흐르는 거하고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다 치면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다 치면 결국 집이나 상가를 구할 때 도로가 물길로 본다고 하면 남북으로 뻗어 있는 자리보다는 이렇게 동서쪽으로 흘러 있는 길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국도를 보니까 1번 국도, 3번 국도 할 때 홀수는 세로 라인을 나타내는 거고 짝수는 동서 라인을 나타내는 거 웬만하면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역시 세로 이렇게 라인보다는 결국은 동서로 흘러간 데가 훨씬 더 좋은 자리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서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계천이라든지 종로 이런 데가 다 동서로 되어 있고요. 테헤란로 그쪽 라인도 다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북으로 된 거 한강도 동에서 서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런데 중랑천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 또 서부간선도로 안양천 이런 데는 남북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길도 동서수가 남북수보다는 훨씬 더 길을 좋게 하고 재물을 좋게 하고 그쪽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어렵지만 가속도겠는데 가속도 이건 뭐냐?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라경이라 그래서 나침반처럼 생긴 거 패철이라고도 하는데 패철 그걸 보면 그 패철이나 나경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 물길과 산길 이런 걸 따라서 7.5도씩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면 시속 1700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전하면서 그 기가 계속해서 동에서 서쪽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도로나 남북수보다는 동서수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자연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유명한 말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수라는 게 있습니다. 역수 일작 가치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물길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서울 한강을 보면 서울이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약간 W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북한강 라인에서 남한강 라인에서 뻗어갖고 이렇게 쭉 해갖고 서해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쪽에 이제 남산이 있다고 치면 남산을 밑으로 해서 청계천이 이렇게 역수 라인이 흘러가고 있고요. 양재천은 도곡동 라인에 이렇게 쭉 해서 저쪽 잠실 운동장으로 해서 또 이 두 군데가 역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에서 서로 흘러간 걸 순수라고 하고요. 청계천에서 휘감아 돌아서 반대로 명동성남 밑을 앞으로 해갖고 청계천 라인이 해서 저쪽 한양대 앞으로 해갖고 동부간선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역수판으로 흘러가게 되고 양재천은 반대로 도곡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올라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역수판입니다. 그래서 이 역수 일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지, 요것만 종지만 거꾸로 역수로 흘러가도 그 지역은 부자가 난다. 가치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계천 라인으로 해서 을지로 해서 명동 라인을 이쪽으로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이쪽은 도곡동 아시죠? 그 양재동 라인으로 해서 지금 타워팰리스도 있고 이쪽이 역시 굉장히 부자 동네다. 즉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용산도 마찬가지인데 용산 지역도 역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수 지역에는 굉장히 땅값,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감싸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순수가 가고 한쪽은 반대로 이어서 이 순수와 역수가 이렇게 만나서 휘감아들게 되면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굉장히 기가 모이고 터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위에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이 세 가지는 청호경이나 금난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풍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풍수 모르시는 분들도 배산임수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자, 배산임수 많이 들어보셨죠? 배산임수의 뜻은 등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물길을 맞닿아야 된다. 물론 사신사라서 뭐 자청룡 우백호가 어떻고 그 다음에 북현무 남주작으로 해가지고서 물길은 어떻게 취수는 어떻게 되고 수구는 또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고 이런 약간 디테일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배산임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거는 뭐 한자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등배자죠. 등 쪽에 산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물길이 있어가지고 서로 물길이 마주치고 다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수 즉지라 그래서 기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되어 있고 그 멈춘 자리에 기가 모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청호경과 금난경에 나온 산주, 수직, 종인, 기식 즉 산과 물은 수직으로 곧장 내달리면 빌어먹는 자리다. 이해하시고 또 수가 서동 재분 무궁이라 재물이 좋고 돈이 모이는 자리는 동서수로 흐르던 아니면 서동수로 흐르던 동쪽이나 서쪽으로 물길이 흘러가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다. 그래서 도로도 요즘은 물길로 보기 때문에 왜 물길로 보느냐? 비가 오게 되면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흐른다. 그리고 복개천도 도로를 이렇게 덮은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가급적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또 역수 일자 가치보 그러니까 순수가 물이 한쪽으로 흐르고 반대로 그 뒤쪽이나 앞쪽에서 휘감아서 반대로 물길이 흘러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도라든지 이런 거 관심이 있고 물길이 흘러가면 물이 어디서 흘러가지? 그러면 우리 집도 도로가 이쪽에서 오는데 반대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네 뭐 이런 것 정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 뒤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앞쪽에 도로나 물이 있다. 이 배산임수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내가 그래도 웬만한 자리, 그런 자리는 차지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수입니다. 물. 자, 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바로 이 물인데요. 물길. 자, 우리가 재물 재자 보면 이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죠. 이 조개 패자. 왜냐하면 조개 패자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화폐. 옛날에는 조개가 돈, 화폐로 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나타내는 이 재물 재자에는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데 조개는 어디서 나죠? 물에서 나죠. 즉 산간 인정 수간 재물이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산이라든가 산의 기산에 인물을 낳는다든지 인물을 훌륭한 인물을 낳고 인물을 관장하는 거고요. 수간 재물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길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지구도 70%가 물이요. 우리 인체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은 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이나 상가, 물론 상가는 좀 중심지로 해야 되겠지만 내가 우리 집이 조금 공기 좋고 또 앞으로 개운 밟아갈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싶다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물길 있는 쪽으로 가라. 전 세계 유명한 대도시, 뭐 중요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리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 있나요? 그 수도 중심에는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만 해도 벌써 서울에는 한강이고 북한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고요. 뭐 상해 같은 경우 푸둥강 그리고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도 발달하고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이 다 강을 중심으로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쪽에서 다 문명이 발상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뉴욕 같은 경우는 허드슨 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데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뭐 이런 중심으로 보면 결국은 물이 있는 곳에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 곳에 재물이 모이고 기가 모인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뭐 큰 도시에 살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작은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일단 그 아파트 중심으로 하천이 가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호수, 저수지 라인으로 해서 요즘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물길이 있는 쪽이 기도 모이게 되고 결국은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이 경제성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비쌉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제성이든 풍수적 기운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물이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 물이 있으되 이 남북수보다는 동서수로 흘러가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저수지나 호수처럼 고여 있는 그런 물이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또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왜 고여있는 물이 좋은지 그건 영상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걸 이제 취면수라고 하는 건데 취면수는 뭐냐? 우리 아파트나 집 뭐 중심으로 앞쪽에 물길이 이렇게 물 웅덩이가 너무 작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호수처럼 큰 저수지나 강이나 이런 취면수 명당이 있으면 거기를 명당, 취면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물가 근처로 가라. 물 있는 곳을 찾아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상업 중심 지역에는 물이 있는 게 사실 좀 힘들기 때문에 물론 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페라든지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찌됐건 이 물이 제일 중요하다. 산은 그 다음입니다. 산은. 왜냐하면 도시에는 또 산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촌이라든지 아니면 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일단 그 한 뭐 3cm에서 5cm만 높아도 그걸 산으로 봅니다. 풍수에서는 높은 지형을. 왜냐하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좋은 자리 찾고 싶다. 그럼 어딜 가야 되지? 일단은 물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이거는 경제성으로도 앞으로 집값이라든지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농사를 져도 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아도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풍수적으로는 물 있는 곳에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산보다는 물 있는 쪽으로 가시라. 산이 높고 뭐 산세 풍경이 좋다 산골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물 있는 데를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은 한다. 풍수적으로 50점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약간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풍수의 고전 청호경과 금난경에 나온 것을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핵심은 물가, 물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게 핵심이니까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목이 좀 아프다 보니까 조금 말하는데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